떠평 시간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는데 오늘 떠평은 기자 출신이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 같습니다. 노 기자의 글인데요. 제목이요. 이순자 여사를 만났다 망감이 교체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기자 시절 1980년과 82년에 인터뷰하고 83년 파리로 떠나기 전까지 간간히 취재 보도를 했으니 40여 년 전에 뵙고 처음이다. 여사는 연희동 자택 입구방에 남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고를 모시고 혼자 사신다. 물론 가까이 사는 딸과 서울에 사는 손자 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남편을 집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어떨지 가슴이 아렸다. 4시에 만나서 9시에 헤어졌다. 그동안 겪었던 숱한 일들, 내가 몰랐던 국민 대다수도 모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 정말 이상한 대한민국이다. 김정은은 꼬박꼬박 위원장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냥 전두환이다. 정치 경제는 참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또 그가 만들어 놓은 고수부지 한강공원에서 열심히 달리고 놀고 즐기면서 왜 그 대통령은 묘한 자리도 없이 1년이 넘도록 유골로 거실에 있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다. 그래도 83세, 내년이면 84세가 되는 이 여사님은 총명했다. 기억력도 놀랄 만큼 정확했고 큰 수술도 여러 번 하셨다는데 건강도 연세보다 훨씬 좋으셨다.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 작업을 직접 하신다니 언어 구사력과 판단력도 정확하고 명석했다. 무엇보다도 자세가 참 꼿꼿했다. 육체적 자세든 정신적 자세든 난 그 점이 정말 좋았다. 5시간 내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뎌오셨을까 였다. 5시간 후에 집으로 오면서 든 생각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저 부부만큼 순애보와 부부애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였고 부디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빨리 지아비를 언 땅에라도 지아비의 유언처럼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모시고 통일을 바라는 그 마음 그대로 마음 편히 평화롭게 사셨으면 좋겠다. 정치, 경제 이외의 일들과 그것에 대한 평가는 머지않아 곧 정리가 될 테니까 북한이 거품을 물고 욕하고 죽이려고 드는 대상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니까 산자든 죽은 자든 북한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순서대로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름 아닌 북한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누일 곳이 없어 그 부인이 유고를 집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정상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쓰셨네요. 마음 아프네요. 이거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는 잊고 살아요. 그렇지. 전두환 대통령 유골이 집에 아직 갈 곳을 못 찾고 있지. 뉴스에서는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엔 잊고 살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참 어지간합니다. 국민들도 어지간하고 윤석열 대통령 팀도 참 어지간합니다. 뭐가 두려워서 이런 묘자리 하나 못 마련해 줄까요? 뭐 야당들 들고 일어날까 봐 그럴까요? 아니면 개딸들 주사파들 들고 일어날까 봐 무서울까요? 여기 글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우리한테 애국자 아닐까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싫어했을걸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죽이려고 했었죠. 박정희 대통령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서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죠. 미수로 끝났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아웅산에서 폭탄 설치해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늘이 도와서 전두환 대통령은 살았지만 그 아까운 강요들, 그때 강요들 참 엄청나게 일 잘한 강요들이거든요. 여러 사람 죽었죠.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전두환 정권을 아주 몸서리치게 싫었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김정은한테는 꼬박꼬박 여기 글대로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빼고 전두환이가 심지어는 전두환의 대통령에다가 대통령짝 빼고 입에 뱉지 못할 욕을 하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재평가가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비판 많이 했죠. 독재다, 군사정권, 독재. 심지어는 고스톱으로 놀리고 그랬어요. 저도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두환 고스톱이 있잖아요. 아세요? 모르시나요? 이제 3를 했어요. 3를 하면은 보통 이 양쪽에서
피 한 장씩 가져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3를 하면은 803 빼놓고는 다 가져오는 거야. 803인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803.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가 싹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두환 고스톱인데, 그 다음에 이제 미팅으로 우리가 비화하기도 했어요. 전두환 미팅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예를 들어서 미팅할 때 옛날에는 그 촌스럽게 후다라고 그러죠. 패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뭐 춘향이와 이몽룡, 로미오와 줄리엣, 뭐 그런 커플들이 있잖아요. 이 커플들이 이렇게 했는데 전두환과 이순자가 거기 이제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커플 딱 나눠져. 그럼 이제 이몽룡, 난데 춘향이, 그럼 이게 이제 미팅할 때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전두환, 한번 이제 이순자 여사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팅의 특징은 전두환 패를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두환이고 여기 이순자인데 나머지, 야, 이몽룡, 너 저 줄리엣하고 파트너해. 줄리엣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놔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서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순자 여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순자 여사 패를 가진 사람이 결국 다시 해! 다시 해! 그러면 이제 다시 패 나눠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두환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독재다. 이순자 여사는 더하다. 전두환 대통령을 움직인다. 뭐 이런 그 풍자 내지는 비난,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그게 각인돼가지고 그런 고스톱, 그런 이제 미팅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이죠. 근데 지나고 나서, 공부를 하고 정치학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그 업적이, 이게 만만치 않은 업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과오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신부님도 어저께 CIS인가 그 과학수사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보는데 신부가 강간범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고 아주 통직자인데도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그 인품의 인격자인데 알고 보면 허당인 게 또 있고, 그렇지 않은 건 전두환 대통령도 물론 약점은 있겠죠. 그러나 국가 통치자로서 엄청난 업적이 많습니다. 여기 이 글에도 나와 있지만 한강의 기적이 이뤘잖아요. 그리고 경제 살렸잖아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조롱의 대상, 그냥 5.18을 괜히 5.18 그때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거기서만 끝났을까요? 서울로 밀려 올라오죠. 그 무기고 탈주한 사람들이.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전복하는 거예요. 그래, 전복해서. 그러면 뭐 김대중 정부가 그때 들어섰다고 칩시다. 그럼 잘 됐을까요? 전복해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잘 됐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그때 막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가 강국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뭐 그렇게 그냥. 그리고 유공자 명단 왜 안 까요? 그렇다면 까야 되잖아요. 공을 세운 건데. 그리고 공 세우지도 않은데 거기 왜 명단에 들어가서 각종 혜택 누리면서 뭐 뒤에 숨어서 전두환 대통령을 공격하고 왜 그래? 자기가 그러면 명단에 들어가지를 말든가, 아니면 명단에 들어갔으면 나는 이런 공이 있어서 명단에 들어갔다고 그러든가. 뭐가 두려워서 명단을 못 가면서 왜 뒤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 그리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좋다. 그래, 6.5를 이태원 그 사망자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 대통령 안 했다고 칩시다. 그래, 묘자리 하나 그걸 못 줘요? 묘자리를? 그 6.5를 그냥 집에다가 모시게 해요? 근데 여기서 글에서도 나왔는데 이분이 그러시네요. 전두환 대통령을 몇 번 취재하고 이순자 여사를 몇십 년 만에 취재했는데 이 부부의 그 순애보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런 것 같으네요. 여러 가지로. 이순자 여사가 아마 이대 의대를 나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중간에 아마 중퇴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대는 그때다가 지금 어떤지 결혼을 하면은 졸업이 안 된다거나 어쩌거나. 그리고 그 정도 인텔이었는데 사랑을 지키려고 그렇게 된 거죠. 장군의 딸이에요.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대통령은 아주 가난한 장교였고 장군의 딸인 또 의대 출신의.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초급 장교 시절에 봉급 얼마 안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또 후배들, 친구들 막걸리 사고 이러는 걸 자기가 또 돈을 다 내고 그러니까 집에 돈 가지고 오는 게
없으니까 이순자 여사가 별명이 빨간 바지래잖아요. 뭐 미장원도 하고 복덕방도 하고 별거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돈 안 가져와도 된다. 그냥 그 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자기가 살림살이 저 애들 키우고 가정생활하는 거는 미장원하고 그 장군의 딸이 그렇게 남편을 뒷바라지 한 거예요. 참 그런 거. 그래서 아마 억척이라는 별명이 그때부터 얻어서 영부인이었을 때도 뭐 억척이었을 것이다. 괜히 추측해서 그냥 또 이순자 여사가 생김새가 좀 강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억측을 해서 그냥 전두환보다 더 강하고 더 세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고들 그랬는데 아주 총명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총명하시다는 게 이 인터뷰를 한 노 기자의 증언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인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원하는 전방에 묘 하나 해달라는데 그거는 해주시죠. 인간적인. 그리고 대통령 선배시고 그리고 보수 우파 대통령의 선배잖아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나이 먹은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묘자리 없는 거 참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대한민국 슬퍼집니다. 이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골을 집에다 모셔놓고 그 유골과 함께 사시는 이순자 여사님 안타깝네요. 참 이럴 때는 진짜 한국이 싫어져요. 참 안타깝네요.